안녕하세요. 열정이 넘쳐입니다. 자, 오늘은 송파구 송파동 한양 2차 재건축 아파트의 정비 계획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양 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이 10월 4일부터 지금 이제 공람 공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람 기간이 24년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30일 동안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양 2차의 사업 진행 단계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단계고요. 현재 그 송파구는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서부터는 조합원 지 양도 제한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양 2차는 조합원 지 양도 제한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사업 시행 인가는 아직 안 났고 요번에 정비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거 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준비를 하겠죠. 자, 네이버 부동산에 현재 호가는 17억에 전용 84가 17억에 나와 있고 8월 달에 15억 6,500, 15억 3,500 이렇게 두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여기 보면 비행 안전 2구역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얘가 그러니까 비행 안전 구역이니까 고도 제한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남 쪽에 가면 이제 서울공항이 있는데 그 활주로 방향이 이제 착륙하는 쪽 그쪽이 이제 송파에서 착륙하는 쪽이고 이제 성남 쪽으로가 이제 그 이륙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 앞뒤 활주로 앞뒤로 적용을 받는 게 비행 안전 2구역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층수 고도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요. 자, 올해 1월 18일에 지정됐고 내년 1월 28일까지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송파 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송파구에 위치하고 투기과열 지구다 보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걸리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두 가지 규제가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총 대지 면적은 16,594평이고요. 세대수는 744세대.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이 총 대지 면적을 세대수로 그냥 나누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22.3평이 됩니다.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22.3평이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대지 지분을 22.3평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한 20평만 기본적으로 넘어도 굉장히 대지 지분을 많이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26평 전용 64가 대지 지분 14.95평을 가지고 있고 32평 전용 84가 17.98. 우리 전용 84 일반적인 이제 84랑 비교하면 17.98평은 상대적으로 좀 많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39평 전용 108이 22.23, 45평이 25.58평, 52평이 29.26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전체 744세대 중에 지금 26평이 96세대, 31평이 192세대, 39평이 144세대, 45평이 168세대, 52평이 144세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평형보다는 중대형 평형이 이렇게 이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 결정도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도 지역을 보게 되면은 아까 토지 이용 계획에서 봤듯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여기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요 부분이 기존에 이제 지금 공원이에요. 공원 부분은 이제 1종으로 돼 있고 그런데 1종이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늘어나는 부분도 여기가 이제 공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전체. 그러니까 공원이 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원 옆에는 이제 공공청사가 들어오고 밑에는 어, 유치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유치원은 요 뒤에 그 기존에 있던 유치원을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이전해서 이제 신설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구역 면적이 62,370.3제곱미터. 여기다 이제 평으로 환산하려면 0.3025를 곱하면 되니까 18,600평 정도 이렇게 되고, 정비 기반 시설로 도로가 4.1%, 공원으로 8%. 그래서 전체 기반 시설 기부 체납 비율은 12% 이렇게 된다. 근데 이 12%가 실제로 부담하는 12%가 아니고요. 실제 순부담하는 면적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고, 지금 택지 면적이 나머지 이제 88%에다가 이제 아파트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공공청사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이 용도 지역이 이제 3종이었기 때문에 종상향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근데 일부 이게 감소하는 면적들은 요 기반 시설, 이제 뭐 공원이나 이런 공원으로 이제 편입되는 그 면적에 대해서 지금 용도 지역 변경이 이루어진다. 이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파트를 보게 되면 건폐율은 50% 이하고 용적률은 300% 이하, 최고 층수가 29층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토지 이용 계획에 비행 안전 2구역으로 설정돼 있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3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35층까지 짓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29층까지밖에 못 짓는 이유가 비행 안전 2구역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인근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헬리오시티 잠깐 보면, 자, 헬리오시티가 지금 최저 층수가 10층이고 최고 층수가 35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송파역 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29층, 29층, 29층. 송파역 쪽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한양 2차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송파역 쪽으로는 29층 제한을 받고, 그리고 탄천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35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행안전 2구역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탄천 쪽은 적용을 안 받지만 송파역 쪽에 가까운 쪽은 비행안전 2구역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한양 2차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비행안전 2구역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용적률 300%까지 다 못 찾아먹냐?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위로 못 찍게 되면 옆으로 늘리게 되죠. 그러니까 위로 못 찍게 되니까 용적률 300%를 다 찾아 먹으려면 건폐율을 이 이제 커지겠죠. 그래서 건폐율이 커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건폐율이라는 건 지상 대지에 건물이 얼마 정도 깔고 왔냐라는 얼마 정도 깔고 왔는지를 표시하는 건데, 이 건폐율이 없다는 건 그만큼 건물이 많이 깔고 왔기 때문에 아파트 간 이제 동간거리가 짧아지는 거죠. 좀 답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용적률은 다 찾아 먹는 거고요. 단지 동간거리가 짧아서 답답해, 좀 더 좀 답답하다. 뭐 그런데 29층까지 올리기 때문에 뭐 그게 막 체감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축 세대수를 보면 1346세대고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공공주택, 이제 임대 아파트가 269세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보면 60 이하가 1세대 34.2%고요. 지금 60초가 85 이하가 433세대 32.2, 85 추가가 452세대로 33.6%입니다. 근데 8호 초과가 상대적으로 이제 비중율이 높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종전 평형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39평, 45평, 52평 요 전체 세대 수를 한번 합해 보면, 자, 보시면 39평이 144, 45평이 168, 52평이 144.
그래서 456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축 요게 8호 초과가 몇 세대냐면 8호 초과가 452, 456. 그러니까 종전에 저기 39평부터 52평까지가 456세대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8호 초과를 신청하면 4세대 정도만 이제 84 정도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8호 초과를 이제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8호 초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8호 초과를 받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종전의 세대수를 보게 되면 지금 26평하고 31평이 요거 두 개 합치면 288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60초가 8호 이하. 60초가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 59 다음이 보통 74, 84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74랑 84랑 합친 게 433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작은 평형인 26평을 가지고 있더라도 74는 분양받을 수가 있다. 조건이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세대당 평균 대지분이 커서 평형 구성을 좀 더 크게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용적률에 관한 게 요거는 잘 몰라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 해가지고 이제 순부담 아까 그 기부찬압 비율이 기반시설 기부찬압 비율이 12%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존의 그 구역 안에 국공유지 같은 게 이렇게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신설 기반 시설 면적, 그러니까 아까 토지 이용 계획에 나왔던 그 12%에 해당되는 면적 있죠. 그리고 건축물로도 기부 찬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토지 면적으로 이제 환산을 하고, 그다음에 신설되는 기반 시설 내에 국공유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택지 아파트를 짓는 땅에도 종전에 용도 폐지되는 기반 시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주고받는 거 다 합쳐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실제 기부 찬압하는 면적은 7.2%, 많은 게 아니죠. 그래서 기부 찬압이 12%가 12% 내에 4.8% 정도의 이렇게 기존 기반 시설 국공 유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용적률 계획을 보면 이제 기준 용적률은 208.9%고 허용 용적률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 공공보행 통로로 5.4, 지능형 건축물로 9% 이렇게 해서 14.4%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상한 용적률이 226.07%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이제 아까 여기 공공시설 부지 기부 찬압하는 거 공식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 그리고 여기 상한 용적률 226.07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 우리 300% 이하니까 299.99%로 이제 용적률을 이제 적용을 받으려면 이거에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 즉 36.96%에 해당되는 용적률에 상응하는 공공주택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택을 져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기부채납 공공주택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지어야 되는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세대수가 임대 아파트가 55세대가 있고 우리 법적 상한 용적률을 가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지어야 되는 공공주택이 15.9%로 합치니까 거의 20% 임대 아파트 비율이 20%로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받는지에 대한 이건데 아까 지능형 건축물하고 공공보행 통로 요 두 개가 한양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이 된 거고 자 여기 임대주택에 대한 우리 용적률이 아니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서 늘어난 용적률의 이제 50%를 국민주택 규모
공공주택으로 져야 되는데 평형 구성을 보니까 전용 5구, 74, 84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보게 되면, 자, 추정 비례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고 그거를 토지 등 소유자 모두의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 비례율은 83.07%로 추정을 했고요. 그래서 수입은 1조 9,196억, 지출이 9,580억.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총액이 1조 1,575억 이렇게 해서 비례율은 83.07%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전의 전용 6사의 종전자산 추정가액은 12억 3,900 정도 되고 전용 8사가 14억, 그 다음에 전용 108이 16억, 126이 17억 1천, 146이 18억 5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자산 추정액 곱하기 비례율로 있잖아요. 추정 권리가액은 여기 종전자산 추정액 곱하기 비례율 83.07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계산기로 좀 계산을 해보면 지금 전용 84의 종전자산이 1408, 167 되고 비례율이 0.8307을 곱하니까 권리가액이 전용 84의 권리가액이 한 11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추정 조합원 분양가가 전용 84가 15억 1,400이란 말이에요. 빼기 11억 7천을 하니까 분담금이 3억 4,400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호가가 17억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사서 전용 84를 분양 신청을 하면 나중에 분담금을 3억 4,400 정도 내야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확정은 아니죠. 다 이제 나중에 관리 처분하고 실제 확정되는 거는 입주 때 가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담금은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분담금이 줄려면 결국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분양가를 더 높이면 되는 거죠. 수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지출을 줄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사비나 뭐 지금 금리도 높기 때문에 금융비용 자체를 줄이기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죠. 근데 요 수입 중에 일반 분양가랑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일반 분양가를 올려가지고 수입을 더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한 15억 정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에 그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 요 차이를 보게 되면 대략 한 10% 정도 나게 잡더라고요. 그러면 대충 요것만 봐도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한 15억 정도니까 일반 분양가는 대략 한 17억대 정도로 책정하지 않았을까라고 뭐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17억이라면 그럼 나누기 34평에 평당 분양가 한 5천 정도 됐다. 근데 요 인근에 아까 헬리오시티가 지금 뭐 한 22, 3억 하잖아요. 그럼 그거 대비는 좀 싸다. 17억이면 좀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일반 분양가도 약간 오를 여지도 좀 있을 것 같다. 그게 반대로 지출도 이게 늘어날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지출이 지금 9,580억, 요거는 막 공사비 플러스 기타 사업비, 기타 비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추정을 한 건데,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세대수가 1346세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와 세대수가 비슷한 개포주공 5단지가 신축 세대수가 1279세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최근에 대우건설에서 평당 840만 원 해가지고 예정 공사비 6,970억에 입찰을 해서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세대수도 비슷하니까 공사비가 6,970억이다. 근데 여기 지출에서 한양 2차 같은 경우는 9,580억 정도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차이가 뭐 한 2,500, 그러니까 세대수가 비슷하니까 뭐 세대수가 좀 더 한양 2차가 좀 더 보자 1279니까 계산을 해보면 자 1346에 빼기 1279세대 이렇게 하니까 한 67세대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 개포주공 5단지가 공사비 총액이 대략 7천억 정도 되는데 한양 2차가 9,580억 정도를 총 지출로 예상했다는 건 여기는 뭐 공사비만 요거 예상한 게 아니고 여기 기타 비용들까지 다 기타 사업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평당 공사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800 정도로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좀 늘어날 여지가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일반 분양가를 올려가지고 퉁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거죠. 자, 이상으로 송파 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